CCTV. 집을 매매한 어느 부부는 방범을 위해 현관 쪽에 CCTV를 설치하였다. 어느 날 밤,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길게 이어지고 이후 무언가 쿵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려온다. 남편은 바깥을 살피기 위해 집 밖으로 나섰다. 그러나 뺑소니 차량도 사고 피해자도 보이지 않았다. 돌아서려는 그때 집안에서 CCTV 화면을 확인하던 아내가 전화를 걸어왔다. 괜찮아? 그 사람 일어나서 당신 쪽으로 가고 있는데? 검은 창문. 1981년 후쿠시마현의 한 초등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한다. 교내 모든 창문이 하룻밤새 새까맣게 페인트 칠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용의자로 특정할 만한 큰 단서는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밝혀진 사실이 있었다. 모든 창은 손바닥을 이용해 칠해졌다는 것. 새로운 자살. 어느 시골 오두막에서 시신이 한 구 발견되었다. 타살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형태를 한 시신이었기에 경찰 조사가 이어졌지만 결국 자살로 판명되고 말았다. 시신 옆에 놓여진 유서가 그 증거라는 것. 손, 발과 머리, 그 모두가 소화기관에서 발견된 시신의 유서는 다음과 같았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살을 하겠습니다. 웃는 얼굴. 1958년 미국의 어느 탐사대가 아마존을 찾았고 그곳에서 웃는 얼굴로 본인들을 반겨주는 원시 부족을 마주쳤다고 한다. 남녀노소 불문 모두가 상냥해 보이는 부족이 이방인에게 적대감을 가질 리 없다고 생각한 탐사대는 함께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든 무기를 내렸다. 던져진 창이 탐사대의 머리를 관통할 때에도 그들은 웃는 얼굴을 보이고 있었다. 결국 단 2명을 제외하고 탐사대는 전원 학살당하고 말았는데 최근 인간의 웃는 얼굴은 영장류가 힘을 과시하고 적을 위협하기 위해 짓는 표정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냐는 가설에 힘을 실어주는 일례였다. 나를 쫓는 발자국. 평범한 일상을 살아오던 한 남자가 언젠가부터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누군가에게 계속 쫓기고 있다는 것이다. 적을 둘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터라 이야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믿지 않았다. 남자는 억울했으나 더 강력하게 주장할 수도 없었다.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았던 것. 사무실 의자에 앉아 일을 하던 남자는 잠시 화장실에 가기 위해 밖으로 걸어나갔다. 그리고 곧 기지개를 키며 위를 올려다본 동료 직원의 비명이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전장 빽빽하게 찍힌 발자국이 남자가 걸어나간 길을 쫓고 있었던 것이다. 기이한 얼굴. 여닫이 문 옆쪽으로 눈높이가 맞는 책상과 거울을 두도록 하라. 문을 정확히 5번 열고 닫은 뒤 거울을 확인하면 낮은 확률로 기이한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산소 같은 사람. 1990년 4월 5일 네덜란드 교회에서 50대 부부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사망 시간이 거의 동일하여 동반 자살을 의심하였으나 부인이 심장 발작으로 사망한 것이 꼭 밝혀졌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남편. 남편은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기도를 막은 것도 외부에서 목을 조른 흔적도 없었다. 그 어떤 단서도 없어 자연사로 사건이 종료되었으나 조사 중 인근 주민들의 한결같은 증언은 여전히 의문이다. 생전에 남편이 이런 말을 자주 했다는 것. 아내는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산소 같은 사람입니다.
팝콘과다. 어느 망상증 환자가 있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팝콘이며 닭에게 먹혀 죽을 것이라는 말을 하곤 했는데 오랜 기간 입원 치료 끝에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퇴원 후 이튿날 아침 그는 목을 메고 만다. 발견된 유서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었다고 한다. 확실합니다. 저는 팝콘이 아니에요. 그런데 닭도 제가 팝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